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찾아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려주세요.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개인회생은 가능할까요? 내가 파산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면 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된다. 그런 답변을 달아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다는 답변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 하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 영상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파산에도 공통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니 법인 파산의 원인인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 개인 채무자라 하면 파산 원인이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의 원인 또한 파산의 원인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건 또는 조건은 바로 파산의 원인 사실, 즉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간단히 지급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판단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를 보면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다는 분들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일령 수긍이 가긴 하나 아래의 판례의 다른 문구들을 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모두 재산은 없고 둘 모두 채무액 1,500만 원으로 네이버 지식인 답변 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채무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갑의 월소득은 300만 원, 을의 월소득은
150만원이고 갑은 부양가족이 없는 반면에 을은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습니다. 또한 갑은 나이가 30대인 반면에 을은 60대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갑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을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채무가 1천만원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득액, 부양가족수, 나이, 경력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지급불능이라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파산 이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하여 파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제도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파산 절차의 남용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서까지 있어서 일종의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내용 중 파산 절차의 남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므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파산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내용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 기준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소득, 즉 이른바 가용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파산은 없죠. 따라서 이른바 가용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가치,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의 이른바 가용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이기는 하나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른바 가용소득이 발생하느냐,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가능하느냐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젊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파산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판례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세의 남성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액은 4,300만원 상당입니다. 보유재산은 50만원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사업 실패 이후 채무 돌려막기입니다. 누나 명의의 임대주택에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네이버 지식인 답변 달아주는 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파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소득이 월 76만원이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까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의 남용에 관한 리딩 케이스라고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서는 파산 절차의 남용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나이가 젊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파산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력, 학력, 기술, 부양가족 수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공통적인 요건인 지급 불능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에 나오는 제 블로그 주소를 방문해주면 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